경품 해봤자 뭐 맨날 이거지 뭐 그죠?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내가 쓴 책이지 뭐 여기 지금 쌓여 있는데 뭐 이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금이 없으면 19일 전에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내 거 사인펜이 어디였지? 원래는 계약금 10%,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한 뭐 수원 잠깐 나온 것처럼 뭐 6억이다 치고, 예. 그러면은 계약금 10%면 분양가 6억이면은 6천만 원 있어야 되겠네, 그죠? 6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해서 들어가고 1번, 2번 중대, 이렇게 삑삑거리지? 중도금대출이 여기가 뭐 40%인데 40%든 50%든 뭐 상관없이 일단 들어갔다 치고 6, 4, 24 그럼 2억 4천이네. 예.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중대 1, 2 여기서 1, 2번이 또 나뉘죠. 여기가 저기 저기 60% 대출이 아니 60% 중도금이었으니까 여기서 20%가 잔압, 중대 잔압. 예. 그리고 나머지 3번이 잔금 대출. 담보대출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아파트가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이제 30%죠. 그죠? 예. 이때 중도금 대출하고 얘하고 다 이제 합해가지고 결국은 90%의 금액이 이때 다 입주할 때 총 90%의 금액이 나와서 다 결제가 끝났어야 되고 중도금 대출했던 것도 다 이때 한 번에 다 합쳐갖고 이제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금 여기 20%는 사실 20%든 10%든 어차피 뭐 50%인 지역은 10% 내야 되겠지만은 그걸 떠나갖고 여기 있는 금액이랑 여기 있는 30%의 금액이랑 다 합쳐갖고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해요? 다 전세로 놔버리면 되지. 그래서 여기 지금 시세가 뭐 6억도 가고 5억도 가고 하니까 그리고 전세 시세가 매매는 지금 나오게 되면은 8억 5천 내지 9억 5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시세가 이만큼이니까 분양가만큼 전세 시세가 나왔으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사실. 이 돈 다 받고서, 치고받고 해서 끝내버렸으면은, 명의는 내 집이고, 전세를 놔버렸으니까, 돈이 결국은 계약금 10% 말고 들어간 돈이 없네, 그죠? 그러면은, 계약금 10% 가지고 남의 돈, 전세 금액 거의 이거 다 해가지고 다 치고받고 해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양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하면서 돈 못 벌면은 바보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었고, 또 한 가지는 분양권을 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일은 못 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또 이런 부분이죠. 예. 이거 가지고 돈 벌어 버릇했는데 뭐 다른 거 뭐 정상적인 회사 출근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마약이라고 그러죠, 마약. 예. 부동산의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 무조건 19일 전에 청약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일 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기타 지역이고 청약이 24개월이 안 되면 가망이 없는데 그래도 넣으세요. 네. 넣는 거라도 연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넣어 보세요. 다산에서 이게 신혼부부 특공이었었나 아마 그랬을걸요. 거기서 미달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아니 저기 일반 분양에서는 매어 터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미달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떴다방 아저씨들도 그럴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랐어요. 네. 자, 네, 김머시기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인데 재혼 여자인 분이 최근 집을 팔아서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이때 저랑 재혼하게 되면 무주택 가점이 유지가 되는가요?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시라고요? 본인이 청약을 해야지 본인이. 예.
이쁜 대리고님 안녕하십니까? 예, 한은경님 안녕하십니까? 박은현님 오셨네. 오늘 못 오신다 그러더니만 그래놓고서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자, 하나풀에나 요것도 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지금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넘어가세요.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예, 우리끼리 하는 비밀 얘기니까 그거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포레나 하고 요거 수원 장안 하나포레나 하고 더샵 5% 리자 요걸 가지고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훈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공고문을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고문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된 안내사항이 이만큼만 해서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니까. 수원장안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자, 더샵 5% 센트리체 여기랑 여기랑 2월 18일 날 하게 되는 거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는 수원하고 똑같이 요게 나오니까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되면 여기 수원하고 경기 광주 경기 광주 포스코 더샵 센트리체 오포 여기랑 해서 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1순위 해당 당해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죠. 당해 지역 2월 19일 날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날 청약을 한다든가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주의해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쩌고저쩌고해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주택건설 지역, 그러니까 해당 당해 지역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청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이 안 됩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하신 세대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당 지역 여기서 지금 나가는 이 아파트는 8호제곱 이상이 없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투가지구 민영주택. 그리고 청약 접수 시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청약 가점제를 우선으로 적용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8호제곱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우선 적용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483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1주택이신 분들은 서약을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8호제곱 이상 추천 물량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는 수도권 투가지구 그리고 청약 과열지구 청과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상제 미정용입니다. 분상제 미정용 이거 가지고 직방에서 강의할 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분상제 미적용인데 사실상 분상제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허그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비싸게 분상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SK 스카이뷰 아파트가 201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게 3,500세대예요. 그거 말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8억 5천, 9억 이상 나갑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6억 천에 나왔어요. 분상제가 여기 어디 가서 분상제 미적용 주택인데 어떻게 이렇게 30% 세일을 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분상제 지역은 아니지만은 분상제 적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번에 요거 한 장 봤으니까 이제 또 광주 요것도 한 장 봅시다. 자, 여기는 광주시 1년 미만. 그러면 이제 여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마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넣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월 8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최초. 나중에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해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김도희님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한 날짜, 모든 것, 날짜, 기간 산정할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과 달리 여기는 비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수원은 아까 투과지구였죠. 투기 과열지구, 투가. 근데 여기는 비투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비투기 과열지구인데 청약은 또 과열이야. 예,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민간에서 공급, 민간 택지는 그냥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땅, 공간, 토지. 예. 한자상으로 뭐 평편하네 어쩌네 사람이 살만한 평편한 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상지 미정용 주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본 아파트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청과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으로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그 세대에 속한 자,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역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당첨이 돼야지 뭘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예. 자, 그리고 이런 거 뭐 제 28조 뭐 몇 다시면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지 마세요. 예.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시고, 뭐 상기 뭐 54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빼버리시고, 하여튼 5년간 여기는 투가나 청과에서는 안 된다. 예. 투가 지역이나 청가 지역에서는 청약이 안 된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이 된다. 다 1순위 기준이지 2순위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죠? 예. 차분한 설명 좋아서 구독했습니다. 내가 그리 차분한 성격이 아닌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좋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신청자 접수는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의 전국 해당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수원 것도 3월 2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2건 이상 청약을 했을 경우는 뭐라고요? 속된 말로 나가리판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특별 공급에서 세대 구성원 중에서 1세대 1주택이 기본 룰입니다. 룰. 예. 세대 구성원이 세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인 세대주는 여기에다 청약을 하고 아들인 세대원은 다른 데다 청약을 하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둘 다 꽝. 예,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본 아파트 지금 저기 경기 황축구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등본, 예, 등본에 맞춰갖고 주민등록 등본에 맞춰갖고 그게 다 모든 게 다 정리가 좀 돼 있어야지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경기도 광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신 분들이 우선합니다. 그건 이제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위장 전입을 해서 바로 하루 전날 막 주소 이전을 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시내에 있는 시민분들이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지 말라. 6개월 이상이나 최소 1년 정도는 해서 사람들 갑자기 막 주소 이전한 사람들 안 되게끔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타짜 아닙니까? 꾼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아파트는 1순위 청약시 무주택, 부양가족, 입주자 저축기간 이런 것들을 점수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당첨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가점 제도 및 아까 수험권은 가점 제도만 100%였었죠. 그리고 여기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 그래서 추첨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8호제곱 이하 뭐 5984, 뭐 6475 있죠. 이런 애들은 75% 가점제로 가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추첨제에서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넣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도 아마 추첨제에서도 좀 더 쿼터 물량을 75% 정도를 먼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근데 1주택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각서 쓰고 들어가야죠. 예.
나중에 집 팔 거야. 각서 쓰고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가볼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어, 언제 개정됐고, 어떤 거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소형 저가주택은, 소형 또는 저가주택은 분양권들을 다 포함해서, 예. 공급계약서에 그 옵션 빼고, 안 보이시죠? 제가 좀 가까이서 좀 당겨 볼게요. 예. 옵션을 빼고서 가격을 판단을 하는데, 소형 저가주택이란 60제곱미터 이하, 5구가 그래서 좋아, 5구가. 예. 그래서 5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가격 공시가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시세 말고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근데 이제 지금 주택 공시가격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90%까지 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봐줍니다. 무주택으로 해서 봐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으로서의 그 부양가족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보질 않는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주택 공급에 관한 법칙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주택에 대한 그 범위, 요거는, 남편의 아빠, 엄마, 그리고 와이프의 아빠, 엄마, 그리고 애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엄마 아빠 모시고서 두 형제가 같이 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두 형제분에 대한 그쪽 집안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에 따라 갖고 신혼부부 특공시 혼인 신고일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2월 8일이었죠. 그때까지 계속 무주택이었어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에 따라가고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이 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을 합니다. 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도 좀 웃기는 얘기네, 그죠? 혼인 중에 출생을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혼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가점 5점이 문제야. 혼의 출생자가 있으면은 벌써 지금 중내산에 싸우고 지금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그 사람도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에 따라가고 자, 생초는 8호제곱 이하로 해갖고 7%의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되네, 7%. 그러니까 여기는 해봤자 몇 개의 물건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전 문신 빌라가 뭐예요? 전 문신 빌라가 6호였어요. 문신? 타투 말씀하시는 건가? 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 그러니까 이제 당첨이 된 날이지. 당첨된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등기했을 때 그때가 이제 보통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3년 정도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문화 어쩌고저쩌고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 네이버 인증서 이제 이게 좀 바뀌었죠. 공인인증서 이제 안 쓴다 그러네. 네이버 인증서 쓴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인증서가 뭔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제 요번에 어머니 이거 넣으시라고 해드려야 되는데 요번에 저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원거로 갑니다. 수원거. 수원것도 여기 아까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한 건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현재 무주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2년간 가점제, 당첨제에 그게 예, 안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 입주 계획 신고서를 여기에 대해서 수어는 투가 지구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아까 경기광주권은 그런 얘기가 없었었는데 거긴 B2가 지구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 그 모델하우스에 가시게 되면은 걔네들이 당첨에 대한 그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전매 금지 아파트, 전매, 사전에 미리 매매를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전매.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예, 하지 마시라 그 뜻입니다. 자, 그거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후원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갑자기, 예.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어디야? 당첨자 발표가 3월 2일이네. 그죠? 예. 아이, 둘 다 좀 따로 좀 하지. 여기도 놓고 저기도 좀 놓고 하게. 여기는 6484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호제곱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수원시 파장동에